우리 배당을 하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돼요? 배당소득세율. 십 배당소득세율이 이자소득세율하고 똑같아요. 몇 프로 내냐면 15.4%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당을 받거나 이자를 받으면 받은 금액의 15.4%는 정부한테 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내가 그 주가가 올라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현재는 어때요? 내가 그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자본차익세라는 걸 내요, 안 내요? 냅니다. 안 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익 환원하기 더 좋아요? 배당을 해주는 것보다는 자사주 매입에 소각해주는 게 훨씬 더 그 주주들을 위하는 경영자인 거죠. 맞나요? 지금 이제 그 논의되고 있는 게 금투세잖아요, 금투세. 금투세를 개정을 하지 않으면 2025년부터는 이제 그 세금을 내야 되고요. 금융투자세라는 걸 세금을 내야 되고, 만약 요번에 개정이 되면 뭐 어떻게 좀 바뀔 수 있는, 대통령은 폐지하자 이야기하는 거고, 민주당은 뭐예요? 수정해가지고 금투세를 개정해서 발효시키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미국은 자본차익세가 있죠. 자본차익세가 정확하게 이자소득세나 아니면 배당소득세 똑같죠. 그러면 사실은 자사주 매각 매입해서 소각하는 거나 아니면 배당하는 거나 무차별적이겠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느 재무관리 교과서에 보니까 이런 챕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New Frontier of Finance. 그러니까 뭐죠? 이 파이낸스의 새로운 영역.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STEM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STEM이 뭐의 약자냐면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그러니까 STEM 전공한 사람들은 취직이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외국인들이 미국에 취직하기 힘든데, 근데 STEM 전공했으면 미국에 취직이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 파이낸스에서도 스템이 옷에 그러니까 뭔가 이 파이낸스에 사이언스나 테크놀로지나 엔지니어링이나 매스매틱스를 부가한 그런 전공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게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스템의 한 조류로 보면 핀테크 이런 거 하면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하면 잘 된다. 또는 뭐 로보 어드바이즈, 알고리즘 거래 그 다음에 또 뭐,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상 같은 것을 앱을 만드는 거. 이런 그 일들을 만약 그 학부에서 공부를 하면 취직이 잘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갖고 왔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죠. 지금 몇 시예요? 1시 지금 15분입니다. 15분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수업은 여기서 끝을 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진도가 충분치 않으니까 저는 30분까지 계속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 시간이 안 돼서 나가실 분은 그냥 조용히 나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30분까지 계속 있다가 같이 끝을 내면 되겠습니다. 이제 강의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절은 뭐예요? 기업의 목표입니다. 예, 기업 목표. 아니, 뭐 재무 관리도 결국에는 기업의 어떤 기능 중에 하나이니까 재무 관리의 목표가 기업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뭐예요? 이해관계자라는 개념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대리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이해관계자는 뭐예요? 스테이크홀더, 영어로 스테이크홀더입니다. 스테이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주주는 영어로 번역하면 뭐죠? 쉐어홀더입니다. 스탁홀더, 보통. 스탁홀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스테이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예. 뭔가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기업에 뭔가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업 자산 또는 그 자산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해서 뭔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관리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해관계자 중에 이 경영자하고 직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주인은 아닌데 뭔가 이해를 관계가 있죠. 이 기업이 망하면 경영자는 일을 잃어버리고 직원도 일을 잃어버리니까. 그죠? 주주하고 채권자도 이해관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보통 기업의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만
주식회사가 망하면 채권자도 자기가 빌려준 돈을 못 갚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해를 갖고 있다. 정부도 이해를 갖고 있네. 기업이 이익을 못 내면 법인세를 못 내니까. 그죠? 소비자와 공급자도 마찬가지네. 그죠? 이 기업이 있어야지 이 기업의 물건을 내가 살 수 있는데, 공급자도 이 회사의 공급회가 돈을 버는데, 이 회사가 망하면, 그러니까 사회도 망하면 뭔가 알게 모르게 이 기업이 나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데, 줄 수 있는 게 없어지니까, 배가, 가슴이 아프겠네. 그죠? 예. 그러니까, 어, 그, 세상에, 기업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해관계자가 될 건데, 이 자연 환경도 이해관계자이고요. 우주도 이해관계자 아니겠냐? 그죠? 근데, 그런 이해관계자가 누구이냐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누구의 스테이크가 가장 큰가? 그죠? 예. 그러면 기업하고 공동 운명체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기업이 망하면 가장 피해가 큰 사람이 누구이냐? 이게 더 큰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가령 소액주주 같은 경우에 제가 삼성전자 한 주 갖고 있는데 현재 왜 한 주를 갖고 있냐면 삼성전자의 주주한테 보내는 이런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 서류를 제가 우편으로 받아보고 싶어서 삼성전자 한 주를 갖고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가 망하면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가슴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나마 30몇만 원 이런 건데 가슴이 아프겠어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 그랬는데 소액 주주가 진짜 주식회사의 주인이냐? 주식회사 공동운명체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저보다 더 스테이크가 큰 사람은 삼성전자의 직원 아니겠느냐? 그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재용도 상당히 스테이크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비록 지분은 5% 미만으로 갖고 있지만 자기가 이 삼성그룹의 회장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가장 스테이크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거죠. 그죠? 근데, 뭐, 이재용은 그렇지만 삼성의 직원은 아닐 수 있겠네요. 삼성전자가 망하면 딴 회사로 가면 되니까. 그죠? 네.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리 문제? 예. 이제 뭔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다 보니까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대리 문제, 에이전시 프로블럼이라고 얘기합니다. 늘려서 이야기하면 주인 대리 문제라는 거죠. 그죠? 주인이 프린시플이고 대리인이 에이전트. 그래서 프린시플 에이전트 프로블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대리인이 그러니까 주인의 이익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니 그러니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하고 전문 경영사 사이에도 주인 대리 문제가 있네요. 그죠? 주주가 주인이고, 그죠? 전문 경영자가 대리인인데, 그러면 뭔가 전문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낭비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직원하고 주주 사이에도 주인 대리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직원은 말하자면 대리인이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에 돈을 벌어다 줘야 되는데, 어, PC 켜놓고 인터넷 웹서핑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판사진실에 가서 졸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원하고 주주 사이에도 주인 대리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예. 이재용은 지배주주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에.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은, 지분은 5%가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배당받는 거나 아니면 그 자사주 매입 소각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뭐 어떤 게 더 좋겠어요? 그냥 뭔가 이 회사의 돈을 빼먹는 게 자기한테 자기가 빼먹으면 100% 빼먹을 수 있는 거고 만약 배당을 하면 자기는 5%만 빼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100% 빼먹는 게 자기한테 더 낫지 않냐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에도 주인 대리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당신이 지배주주가 되어가지고 이 삼성전자를 잘 경영해가지고 내한테 돈을 많이 돌려달라고 내가 지금 위임을 한 건데 이 사람이 자기가 100% 자기 회사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주인 대리 문제가 되는 거네. 그죠? 예. 어, 주인 대리 문제가 심각하니 그러니 이사를 뽑아가지고 주주의 이익을 좀 보호해 달라. 그것도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은 주주의 이익을 잘 그 대변 안 해주니까 사회이사를 뽑아가지고 사회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좀 대변해 달라라고 사회이사를 뽑아놨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놈의 사회이사들이 누가 자기를 뽑아줘요? 주총에서 물론 뽑긴 하지만 지배주주가 결국에는 이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 그 지배를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 그 사회이사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이재용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죠. 이재용한테 잘 보여야지 다시 다음번에 또 사회이사에 선임될 수 있잖아.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주인, 대리 문제. 그죠? 예.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그 경영자의 주인 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만들어 놨는데 이놈의 이사회가 또 마찬가지로 대리인에 가서 주인 대리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죠. 그죠? 뭐 또 다른 제가 뭐 어떤 거냐면 이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기금운용 그 본부에서 국민연금을 하는데 결국에는 대리인이죠.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잖아요. 근데 국민이 기금운용본부를 감시를 못하니 누구를 대리인을 내세운 거야? 보건복지부를 내세운 거야. 근데 이놈의 보건복지부 관료가 국민연금에 그 국민을 대리해가지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 잘하는 걸 감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권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쩌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감시하는 것보다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을 감시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만약 금융위원회한테 넘기고 나면 보건복지부는 자기 권력을 기를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 여전히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감시하려고 나서는 거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인 대리인 문제.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이 문제들이 뭐 어떤 거냐면 대리 문제가 이렇게 막이 엮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Nexus of Agency Problem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사실 심각한 문제이다라는 거죠. 그 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사실은 그 기본적으로 이해일치를 시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약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 이 직원이 어, 직원의 이해하고 그다음에 주주의 이해를 일치시키면 되니까 직원한테 뭔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네가 성과를 더 많이 내면 그러면 내가 성과급을 주겠다.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그죠? 또는 뭐 어떤 거예요? 아예 너를 주주로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주식을 주는 거죠. 그 직원들한테, 경영자한테 주식을 주는 거죠. 그럼 당신도 주주가 됐으니, 좀, 그 주인 대리인 문제가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면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이미 그, 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슈에서 본 것처럼, 그죠? 예. 뭐냐면, 경영자한테 100% 지분을 줄 수 없잖아. 이 대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영자한테 100% 지분을 주면 돼. 직원한테도 100% 지분을 주면 되잖아. 그죠? 100% 지분은 질 수 없으니 여전히 이 지배주와 소액주주의 주인 대리인 문제 같은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 아까 넥서스 오브 에이전시